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원하는 소망이 있으실 텐데요. 해가 바뀔 때마다 많은 분들이 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년 올해의 각 띠의 특성부터 이번 해에 반드시 주의해야만 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을사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로부터 혼란스러운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잘 풀리는 사람은 있었고 기회를 알고 잡는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2025년에는 나의 운이 어떨지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지요. 더불어 만약 나쁜 운이라면 이 운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운은 나는 물론이고 주변인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신년 운세를 볼 때에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지인들과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나의 띠 운세를 보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하여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실 겁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띠는 특히 동양 문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 해당하는 동물이 있으며 개인의 성격, 운세, 궁합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각 띠는 12가지 동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물은 특정한 특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러 동양 국가에서 사용되지만 띠에 따라서는 각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쥐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총 12가지 동물로 구성되어 있다. 띠는 신년마다 운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궁합을 파악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금전운은 물론이고 좋은 운도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띠와 어떤 띠가 서로 잘 어울리는지, 어떤 띠와 어떤 띠가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안다면 도움이 된다. 띠별 운세를 보는 것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흥미로운 주제로 사람들과 가볍게 이야기하기 좋고 나의 운에 참고하면 좋은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 띠의 특성과 2025년 띠별 운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올해의 좋은 점을 활용하면 새해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다가오는 한 해 운이 나쁜 띠라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매사 조심한다면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12개의 띠 중 첫 번째로 쥐띠가 있다. 쥐띠는 말 그대로 동물인 쥐의 특성을 많이 닮아 있다. 쥐띠는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호기심이 많고 탐구적이다. 뿐만 아니라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도 기회를 잘 포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려는 능력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으로 주변의 환경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주의를 잘 살핀다. 운이 좋지 않게 발현될 경우 이렇게 민감한 반응이 둔감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쥐띠가 고집이 세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는 운이 좋지 않게 흐르는 징조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쥐띠는 사회성이 뛰어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협력하는 능력이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도 사교적이고 친화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쥐띠의 사람들의 청년, 중년 시절을 살펴보면 사교성이 높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를 즐기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이 잘 발현되는 경우
중년 이후부터 말년까지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경우도 많고 부하들의 신임을 얻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좋지 않게 되는 경우 높은 위치에 오르더라도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결국엔 주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는 모양이 만들어진다. 영리하고 총명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쥐띠에 많다. 그만큼 지능이 높고 빠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도 뛰어나다. 그래서 한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다가도 다른 시도를 하려고 노력한다. 한마디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좋아하는 편이다. 다만 이때도 너무 스케일이 큰 것은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 다행인 것은 쥐띠는 원래 조심성이 많고 위험을 피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생존 본능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좋은 운이 흐를 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잘 아는 편이고 그것이 끝나면 물러날 때를 잘 아는 사람이 많다. 쥐띠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자제력과 수양이다. 누구나 한평생 좋게 흐르는 법은 없고 반대로 나쁘게만 흐르는 법도 없다. 그래서 물러날 때는 물러날 때를 알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하고 잘 될 때는 겸손하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5년 올해 쥐띠는 어떨까? 올해는 새로운 기회가 작게씩 많이 열리는 해이다. 특히 직장에서의 변화나 승진의 기회가 예상되기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도 좋은 편이다. 승진 명단에 있다면 승진을 기대해 볼 만하다. 재물은 역시 상승세를 탈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경계해야 한다. 나쁘지는 않지만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좋은 해도 아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는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 성취운에 있어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성취운이 따라오면 재물운도 자연스레 따르는 경우가 많다. 예상치 못하게 지위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도 적합한 시점이다. 다만 지나치게 조급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쥐띠의 운세가 나쁘게 흐를 때에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지는 경우가 많다.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만 옳다고 하는 독단적인 면이 강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올해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해이기에 그동안 주변인들에게 잘해왔다면 어느 정도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한 해이다. 또한 이번 한 해 동안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고 다각도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다. 12개 띠 중 두 번째로 불리는 소띠는 인내력이 강하고 꾸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띠의 사람들은 근면성실하여 주변에서도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무엇보다 소띠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능숙하다.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 직장 내에서 실무자일 경우 어떻게든 목표를 완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것은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일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소띠의 특성이다. 소띠는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이며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안정을 중요시하며 가족을 아끼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재물과 자산을 보호하면서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자신이 가진 소유물에 대한 관리를 소중히 여긴다. 다만 보수적인 성향과 소유욕이 강할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생길 수 있다.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적응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나 혼자 눈을 감는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년 이후가 될수록 다친 생각으로 있기보다는 일부러라도 유연한 사고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띠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도 조용하면서 지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다. 일을 할 때에도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려한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령 자신이 틀렸더라도 근거를 살펴서 그것이 맞다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점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띠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에게 믿음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띠 중에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감정의 변화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25년 소띠는 안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며 금전적으로도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서서히 찾아가는 모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는 신중해야 한다. 매사에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올해에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쌓는 것이 좋다.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띠의 특성처럼 성실함이 빛나는 해가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재물로는 큰 수익이 없다면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일은 서서히 풀릴 것이며 안정을 찾아간다. 업무적으로는 기존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3년생 소띠의 경우에는 특히나 재물운이 좋은 편이다. 명예적으로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높아져서 돈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문서를 잡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금전적인 기운이 제일 강하게 보이니 이번 해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호랑이띠가 있다. 호랑이띠는 용감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많아 매사 일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도 앞서는 편이다. 리더십이 강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팀의 리더나 사장 등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도 많다. 무엇보다 호랑이띠는 대담하고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청년 시절에 이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든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들며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얻는 편이다. 높은 에너지와 열정으로 일에 임하여 성공하는 사람 중에서도 많다. 그런가 하면 호랑이띠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이어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이 아이디어가 너무 시대에 앞선 경우도 많아 타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밀어붙이기보다 설득과 화합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남들 눈에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잘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한다. 호랑이띠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 타인의 의견에도 크게 휩쓸리지 않는 편이다. 자신이 걸을 길을 믿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녀 독자적인 길을 걷는 경향도 강한 편이다. 다만 자신감이 넘치고 대담한 성격으로 인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수도 있다. 과도한 자부심과 충동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유연한 사고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자제력과 인내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 호랑이띠에게 2025년 한 해는 괜찮은 해가 될 것이다. 특히 도전의 기운이 많이 보이는 한 해이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점이며 호랑이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타인을 설득하여 함께 가는 것이 좋고 너무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변화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올 한 해 동안은 다이어리를 쓰면서 계획을 세워보고 하나하나 짜는데 집중하면 좋다. 하지만 무리한 계획은 피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과욕은 금물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올 한 해 동안은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급적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호랑이띠에게 올 한 해는 도약의 해로 볼 수 있다. 이전에 공부를 했다면 그것을 발휘하는 기운이 올 것이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올 한 해 동안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 차례 업그레이드하는 해이다. 재물운의 경우 좋은 편이지만 충동적인 투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무리를 둔 투자로 인해 손해를 얻을 수 있다. 직업운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니 이직이나 취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좋다. 올 한 해는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되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토끼띠가 있다. 토끼띠는 친절한 성격을 타고난 경우가 많다. 토끼의 동물적 특성에 따라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토끼띠는 대개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토끼띠는 대개 동정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기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한 부분을 눈치채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건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이다. 사회적인 모임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은 경우가 많다. 토끼띠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많고 예술가 중에서도 많다. 실제로 섬세한 손놀림과 창의력으로 예술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도 한다. 미적 감각과 상상력이 풍부하여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토끼띠는 대개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지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매우 충실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 차분하고 협력적인 성향이 있으며 평화롭고 안락한 환경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다. 토끼띠는 대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다만 토끼띠의 사람들은 과도한 소심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기한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흐름이 좋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는 용기를 키워야 한다. 특히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 너무 과민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기에 본인이 행동할 때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 감정을 내야 하는 상황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변화에 있어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25년 안에 토끼띠는 조심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삼재에 띠이기 때문이다. 들삼재는 새롭게 삼재가 시작되는 해를 말한다. 그렇기에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 전년도에 비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기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말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도 될 말을 굳이 꺼내지 않는 것이 좋고,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재물운의 경우 크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잘하게 지출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낭비를 하지 않도록 지출에 신경 써야 한다. 2025년은 토끼띠에게 다소 불안정한 운세가 예상된다. 특히 직업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하다. 다른 띠에 비해 불안정한 기운을 싫어하는 띠이기에 변화를 맞이하기 전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기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에는 건강운도 신경 써야 하니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필수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노력에 대한 보상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12띠 중 5번째 용띠는 활력이 넘치고 열정적인 사람이 많다. 그리고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른 나이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20세가 되자마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청년기에 혼자서 묵묵히 일을 감당해내면서 중년 이후에 꽃을 피우는 사람이 많다. 용띠는 대개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래서 일을 맡더라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하다. 실무자가 되면 일 처리 하나는 깔끔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용띠는 카리스마가 강하고 리더십이 뛰어나며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데 능숙하다. 업무적으로 회의가 있을 때에도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에 1등 공신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용띠는 대개 독립심이 강하다 보니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다. 기가 세고 후퇴할 줄 모르는 면이 있는 편이다. 다만 이런 면이 고집세고 불통의 느낌으로 보일 수 있어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절이 필요하다. 내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신감과 거만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용띠는 대개 모험을 좋아하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즐기는 편이다. 오히려 일상이 반복되면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움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다. 용띠는 혼란과 파란 속에서 출세하는 운이 많다. 그래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공하기보다는 불안정한 흐름을 타면서 성공하는 느낌이 많다. 용띠는 대개 열정적이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강한 지도력과 자신감 때문에 부하 직원에게 강압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 때문에 타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 생활을 할 때에 갈등이 유발된다면 프리랜서식으로 혼자 일하는 직업들도 잘 맞는 편이다. 2025년 용띠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해로 1등이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직장에서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직책이 그대로더라도 평판이나 명예에 있어서 높아진다. 직장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찾아오고
성공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이전에는 뭔가가 막혔던 것이 확 뚫리면서 마음 역시 홀가분해질 수 있는 시기다. 어떻게 보면 2025년은 용띠가 주인공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한 해이다. 특히 재물운이 상승하는 해로 볼 수 있고 투자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로 인한 금전 흐름이 좋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지나친 욕심이다. 과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인의 말이 무조건 맞다며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을 믿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만 한 해를 주인공처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6번째로 뱀띠는 지혜롭고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 남녀를 불문하고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충의가 있는 편이며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기에 이런 모습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뱀띠는 대개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관계에서도 뱀띠는 많은 사랑을 받는 편이다. 성격이 사교적이고 유쾌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기 때문이다. 뱀띠는 대개 신비로움과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신비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경향이 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직관력이 뛰어나며 상황을 분석하여 파악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의 의도를 예측하는 능력이 상당한 편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읽는 편이다. 본성적으로 세심하면서도 상황을 잘 파악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의심이 많은 신경질적인 기질의 소유자이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먹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생활을 하는 것이 뱀띠의 흐름이 좋은 시기의 특징이다. 뱀띠는 2025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의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점이니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능력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보면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직장에서의 변화도 예상된다.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가 올 수 있으니 기대해도 좋다. 직업운에서는 협업과 소통이 운을 부르는 편이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에서 과하게 예민해지거나 지치지 않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물운도 좋은 편이다. 만약 투자를 하고 있다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니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 너무 무리한 지출을 줄이고 소소한 수익이어도 지켜나가야 한다. 애정운도 좋아지는데 부부나 연인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다만 일에 버거워질 수 있어 건강이 힘들 수 있으니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을 꼭 찾아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럭키 세븐으로 불리는 7번째 띠인 말띠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며 사교적인 사람이 많다. 유머가 있고 태양처럼 따뜻한 성품을 가져 매력적이다. 말띠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말을 잘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말띠와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며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말띠의 사람들 역시 대개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편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추구하는 편이다.
친화력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에도 능숙하다. 대화를 통해 자신이 몰랐던 세계를 아는 것에 흥미로워한다. 자신이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내가 몰랐던 타인의 세계에 대해 듣는 것도 좋아하므로 진정한 소통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많기에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데에도 말띠의 도움이 크다. 다만 말띠의 경우 처음 시작은 의지가 강한 데에 비해 지속하는 힘이 조금 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말까지 힘이 딸리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은 말띠의 열정이 성과로 이어질 해로 볼 수 있다. 올 한 해는 말띠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회들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기회를 포착하면 꼭 잡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하면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바쁘다 보면 건강 역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재물운에 있어서 2025년은 말띠에게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이다. 특히 투자하는 것이 있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세이다. 투자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금전 흐름의 기운이 무척 좋다고 볼 수 있다. 금전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편인데, 이 말은 어떤 돈이든 내 손 안에서 도는 모양으로 볼 수 있다. 올해의 화 기운은 빠른 결정력과 추진력을 상징하므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수익 기회도 보이는 편이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꾸준히 향하면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 해다. 직업운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행운을 가져오니 배움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꾸준히 무언가를 배워두는 것이 좋다. 12띠 중 8번째 띠인 양띠는 생각이 깊고 인정이 많은 편이다.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 부드러운 평화주의자가 많아 관계에 있어서도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는 것을 즐긴다. 자신의 성공을 타인과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양띠는 대개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지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매우 충실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 순수한 본성과 친절한 마음씨 때문에 대체로 행운이 따라준다. 손해를 보려고 했던 젊은 시절의 마음이 후에 있어서는 큰 행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말년이 되어서는 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띠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며 섬세한 손놀림과 창의력으로 예술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 업무적으로도 평화롭고 안락한 환경을 선호하며 평화롭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억압하거나 억누르는 환경이라면 잘 맞지 않고 경직된 조직 생활이 잘 맞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갈 때에도 그 조직의 분위기를 꼭 보아야 한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에 있어서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겁이 있는 편이어서 자신을 비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생각을 바로 잡지 않을 때에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선택이 필요할 때는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은 소심한 면을 타고났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 좋다. 스스로 주저앉지 않고 저돌적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전진이 필요하다. 2025년 양띠는 들삼재에 들어간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올해에는 무언가를 크게 버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 그러던 사람의 성격이 갑작스레 변화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가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기에 선택을 할 때에도 타당한 근거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인간관계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애운이 상승세를 타며 연인이 없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변에 배신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나 일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띠에게는 2025년이 안정과 조화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 좋은 기운이 흐르도록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는 피해야 하며 무언가에 있어서 너무 주눅드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재물운의 경우에도 큰 손해는 보지 않겠지만 낭비와 지출을 조심해야 한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출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직장이나 업무적으로 팀워크가 중요한 시기이며 무엇보다 협력으로 성과를 이뤄야 한다. 12띠 중 9번째 띠인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재치 있다. 원숭이띠는 잔나비띠라고도 불린다. 원숭이띠의 원형인 원숭이와 성격이 가장 닮아 있는 편이다.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도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렇기에 요즘 시대에서는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숭이띠는 대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편이다. 재치가 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할 줄 아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인 자리에서도 주목을 받는데 능숙하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밝고 항상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적극성이 있다. 다만 끈기가 부족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를 견디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불안정한 성향과 충동성이 있는 편이어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말을 할 때에도 조금 신중하고 맡은 일에 관해서 지속성을 갖도록 주의해야 한다. 잔재주가 화근이 되어 큰 복을 받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잔머리가 있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가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안 되면 되는 것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찾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에 잘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을 전부 시작해놓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 크든 작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숭이띠는 2025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편이다. 이것은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더 많다. 먼저 직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가 올 수 있으며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에서 인정받는 운으로 흐른다. 특히 직업적인 면에서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배움이나 도전 역시 나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기에 올 한 해 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들떠서 큰 결정을 할 때에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혼자서도 잘 생각해보고 주변의 조언을 잘 듣고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재물운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뜻밖의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기회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올 한 해에는 원숭이띠의 특성을 잘 살려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번째인 닭띠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낼 줄 알며 정보 수집 능력과 앞을 내다보는 예지 능력이 뛰어나다. 지혜가 깊으며 비상한 재주가 있는 편이다. 담력이 있고 쉽게 나서는 편은 아니지만 나서야 할 때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때는 놓치지 않는 편이다. 자주성이 뛰어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일과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실행한다. 세부 사항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집중한다. 책임감이 강하므로 타인에게 신뢰성이 높다. 다른 사람들을 일부러 이끌려고 하지는 않으나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곧잘 해내는 편이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카리스마가 있다는 느낌을 준다. 어떤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제력이 강한 편이다. 다만 어떤 것에 깊게 빠지면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그것에만 몰입하는 성향이 단점이다.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있는 편이고 흐름이 나쁠 때에는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5년 닭띠는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띠로는 1등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쟁적인 태도는 피해야 하며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건강운은 떨어진다. 건강을 챙길 필요가 있기에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가 중요하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활발하게 활동하면 더욱 좋다. 지금까지 마음과는 다르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5년부터는 좋은 흐름을 향하여 가고 있다. 다만 어떤 큰일을 진행할 때에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재물운에 있어서도 좋은 편이다. 금전운이 상승하는 해로 볼 수 있다. 돈이 발복하고 돈줄이 서서히 풀리는 한 해로 볼 수 있다. 지금껏 내가 쌓아왔던 행동들이 금전 흐름에 영향을 준다. 특히 투자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세이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출 관리가 중요하며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올 한 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2띠 중 11번째 띠인 개띠는 충성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의리 있는 성격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다. 개띠는 대개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긴다. 일반적으로 너무 눈에 띄는 것보다는 적당히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것을 좋아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먼저 건들지 않는다면 공격적으로 나서는 편이 아니다. 다만 자신이 친절한 만큼 그것을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충돌이 발생한다. 2025년 한 해는 무난한 해로 볼 수 있다. 특히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더 잘 풀릴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 특히 개띠의 성실함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편이다. 특히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물운에 있어서도 올해가 더욱 좋은 편이다. 금전 흐름이 작년에 비해서 차차 풀리는 모양이다. 다만 이런 시기에 무리한 투자나 성급한 행동은 좋지 않다. 꾸준한 저축이 행운의 열쇠가 되며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면 소소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직장에서는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무난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12번째 띠인 돼지띠는 성격이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사교적인 편이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타인이 볼 때에는 솔직하면서도 단순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돼지띠의 경우 친구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다. 가까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쉽게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편이다. 솔직한 의사 표현을 하며 가식 없고 진실된 모습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사회적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편이다. 다만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 친구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돼지띠의 경우 들삼재여서 2025년 조심해야 한다. 다만 길한 기운도 함께 들어와 있으니 이번 한 해는 도전의 해로 보면 좋다. 이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크게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다면 신중히 해야 한다. 웬만하면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좋고 승진의 운도 있기 때문에 하던 일을 계속할 때의 성과가 더욱 좋을 것으로 보인다. 변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올 한 해 돼지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본인이 지쳐 힘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재물운과 관련하여서는 소소하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는 피해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허무맹랑한 소리에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욕심은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한다.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좋은 운을 향해 노력하실 텐데요. 부자를 비롯하여 성공한 사람들도 한 해의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신경을 기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올 한 해의 띠별 운세와 2025년에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풍요와 부가 뒤따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